안녕하세요. 저희 일조는 AI 기술과 메타버스 기술 등을 의료 서비스와 접목시킨 W닥터라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발표해 보고자 합니다. 앱 홍보 느낌으로 발표를 구성하였고, 목차 구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분야로 크게 나눠서 활용 방안을 설명하고 시사점을 언급하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W닥터, Whoever, Whenever, Whatever.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실제 의료진과 AI 의사 2명 더블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AI가 기본적인 진단과 케어를 해주는 기술을 기반으로 간병 돌봄치료, 요양, 정신의학, 응급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간병 분야에서는 W닥터의 케어 모드를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앱을 사용 중인 58세 김혜복 씨의 사례를 들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W닥터와 협업병원인 속성병원에서 맹장염 수술을 받은 회복 씨는 1인실 자리가 없어 5인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낯가림이 심한 회복 씨는 24시간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부담스럽고 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아들 내외는 어느 정도 수술 후 회복이 되자 W닥터의 케어 모드 사용을 주치의와 약속하고 조기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케어 모드의 질문지에 따라 수면 시간, 통증, 배변 상태, 방기 횟수까지 기재합니다. 또한 주변 식당 정보와 현재 있는 식자재, 환자의 취향 등의 정보를 토대로 식사 메뉴 등도 추천해줍니다. 퇴원 후 3일차에 접어들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판단한 케어 모드는 환자가 수술 전부터 먹고 싶어 했던 갈비찜을 소량 섭취할 것을 허락해줍니다. 신난 김혜복 씨는 약간의 과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다음 날 점심때까지 소화가 안 되고 메스꺼움 증상을 느꼈습니다. 단순 과식 때문이라 생각한 김혜복 씨는 그저 소화제 먹으면 되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케어 모드가 맹장염의 합병증인 복막염 가능성이 있음을 감지하고 주치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케어 모드는 지난 3일 동안 질문지에 기입한 환자의 수면, 통증, 식사, 배변 등의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정리하여 전송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는 몇 가지 추가적인 검사 결과 세균 감염에 의한 복막염이 바르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다행히 케어 모드 덕에 초기에 감지하여 간단한 항생제와 진통제 등의 약물 치료로 해결할 수 있었고 케어 모드와 병원의 교차 검증 치료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케어 모드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첫째로 입원 병동 부족 문제입니다. 저희 조원들끼리 의견 나누었을 때 입원 치료를 받았을 때 다인실의 불편함과 경증 환자의 경우 막상 입원은 했지만 큰 치료나 조치는 없는 점 등의 문제점을 얘기했었는데요. 사실 추가 치료가 남지 않았을 때 입원은 그저 환자의 경과를 살피고 안정을 취하기 위함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입원 병동 부족 문제도 매우 심각하고 이런 비효율은 의료 서비스의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케어 모드를 활용하면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더 편안한 장소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의료진과의 소통 문제입니다. 특히 수술의 경우 소화 문제나 배변 같은 부분에 향후 동태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똥은 몇 번 싸고 얼마나 잘 쌌는지 얘기하기엔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저도 가끔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면 기침을 어제부터 했는지 엊그제부터 했는지 정확한 증상이나 상태가 잘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요.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케어 모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답하게 하고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I가 빅데이터를 이용해 진단해주고 다양한 방면으로 케어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가진단 미흡 문제입니다. 드라마 같은 곳에서 무슨 병을 미리 알았더라면, 큰 병원에 빨리 갔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장면들 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그냥 속 안 좋으면 체했구나 하고 넘길 텐데 AI 닥터가 빅데이터를 통해 위험을 발빠르게 진단해주고 알려주면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케어 모드는 이 앱을 처음 구상하면서 떠올린 모드인데요.
저희조가 지금까지 이마기난스 수업을 들으며 진행한 상상하기 과정을 살짝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상상하기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공감하기 단계에서 조원들과 인터넷 등을 활용해 환자들이 느끼는 다양한 불편 사례들을 수집하고 조원들끼리도 의견을 공유하며 입원이나 진료 경험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후 5Y 기법으로 이러한 불편함을 겪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엠퍼타이즈 방법을 통해 앱을 구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으로 구체적인 기능과 실용성에 대한 구상을 하고 만다라트도 작성해보며 이러한 서비스가 실현된다면 어떨지를 상상해보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자 의견도 나누고 도안도 그려보며 디자인도 해보며 이 앱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치 피라미드를 통해 앱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브레인스토밍이나 만다라트를 작성하며 W닥터가 좀 더 다양한 의료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이후에 소개할 정신의학 분야와 응급상황 시효 활용, 의료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의 앱 활용 방안까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W닥터의 정신의학 분야 활용 방안을 29세 남성 오조연 씨의 사례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꿈을 안고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오조연 씨는 계속된 실패와 좌절로 지나친 자책을 하게 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조현병 증세까지 겪게 됩니다. 수험생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조롱하는 환청과 환각을 겪기도 하는데 이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할 뻔했으나 가족들의 권유로 정신병동에 입원하여 병세가 호전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신병은 마음의 병이기에 완치의 개념보다는 지속적인 관찰과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W닥터 마음병원 모드는 앱에서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 시간 알림부터 수면 시간, 정신건강 자가 체크 등으로 계속 관리해주고 이상이 있을 시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책하기, 장보기, 가까운 공원에 가서 풍경 사진 찍어오기 등의 간단한 일과를 퀘스트 형식으로 부여하여 줍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에 도움되는 일을 하도록 유도하면서도 간단한 퀘스트 달성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이로 하여금 자존감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음병원 모드는 환자의 취향에 맞는 책이나 공연도 추천해주는데요. 조연 씨에게는 마음병원 모드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책이나 미디어 등을 조사한 결과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를 다 읽은 조연 씨는 마음병원 모드가 제공하는 메타버스 세계인 2년에 입장하여 관련 책이나 작가의 방에 감상평을 남깁니다. 마음병원은 퀘스트로 독서 모임에 참가해볼 것을 권유하고 조연 씨는 그곳에서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 부담 없이 책에 대해서 수다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담 없이 사회적 연결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조연 에피소드는 작년 11월경 공개된 드라마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김서원 부분을 보고 떠올렸는데요. 시험 스트레스로 정신병동에 왔다가 퇴원했지만 향후 다시 환각 증세를 느끼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인물입니다. 이를 보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비극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며 마음병원 모드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마음병원 모드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간단한 퀘스트로 성취감을 고취시키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힘들수록 사회적 연결이 중요한데요. 이를 메타버스에서 해결하며 공간을 초월해 타인에 대한 부담 없이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 서비스 사용자 관점에서 앱의 활용 방안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엔 의료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의 앱 활용 방안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43세 남성 의사인 최불굴 씨는 집안이 가난함에도 신념에 따라 돈이 안 된다는 소아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겨우 얻은 구석짜리 병원은 주변 상권도 어려워지며 영업난을 겪게 되고 설상가상 병원 전세 사기까지 당하게 되며 모아놓은 보증금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군의관 시절 알게 된 의사 후배 추천으로 W닥터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가지 신분 증명과 서류 시험, 경력 증빙, 본사에서의 면접과 테스트를 거쳐 야간 의사가 되었습니다. 일반 병원들이 운영하지 않는 오후 8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 활동하며 W닥터가 요약한 환자의 증상을 바탕으로 W닥터가 빅데이터로 임시 진단한 부분의 교차 인증을 해줍니다.
간단한 의약품 추천부터 조심할 부분, 주변에 어느 병원으로 가는 게 좋을지 등의 소견을 남겨줍니다. 야간에 활동하며 최불굴 씨는 야간 할증비로 추가금까지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새벽 3시 45분경 응급호출이 떠서 영상통화와 스피커 모드로 주변에 있던 보호자에게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W닥터의 응급 모드는 야간 의사와의 실시간 콜을 연결해주며 동시에 주변 응급실에 알리고 구급차를 섭외하여 주소를 보내줍니다. 컨택된 응급실에는 환자의 나이, 증세 등과 같은 정보들과 현재 연결된 의사의 처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며 신속한 처치를 돕습니다. 그렇게 응급 상황도 해결한 최불굴 씨는 응급 추가금도 받고 환자들의 높은 평가로 4.9점의 우수 의사가 되어 성과급까지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은 최불굴 씨는 다시금 신장 개업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최불굴 씨에게 진단을 받고 좋은 평가를 남긴 환자들과 개업한 병원 주변에 거주하는 W닥터 앱 사용자들에게 당신이 5점을 준 의사가 신장 개업을 했습니다. 도보 6분 거리에 4.9점의 우수 의사가 신장 개업했습니다. 라고 홍보 알림을 띄워줍니다. 덕분에 이번에도 아주 좋은 위치의 병원은 아님에도 그동안의 신뢰와 W닥터의 홍보 덕에 병원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응급 환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이송해도 병원 측에서 거부하여 계속 병원만 진전하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를 많이 보았는데요. 응급 모드는 실시간으로 구급차 섭외와 병원 섭외 의사 연결을 동시에 진행하며 위험을 줄이고 병원 섭외가 늦어지더라도 의료진 연결을 통해 치료 골든타임의 작은 조치라도 빠르게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병원 이송 후에도 실시간 정보 전달을 통해 아까와 마찬가지인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개업하거나 병원 소속이 아니어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홍보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W닥터의 케어 모드, 마음병원 모드, 응급 모드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W닥터 앱을 통해 현재 의료 서비스의 다양한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초월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W닥터였습니다. 저희 발표는 앱을 소개하고자 간병 돌봄 분야 활용 사례를 상상 실행하기 단계인 페르소나 김혜복 씨의 예시를 들어 앱의 컨셉을 먼저 설명한 후에 지난 한성 이마기난스 수업 동안 이를 어떻게 구상해 나갈 수 있었는지 상상 시작하기 단계에서 정보 수집과 조언들과 인터뷰, 질문법 등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상상하기 과정에서 브레인스토밍 만다라트 앱 디자인 등의 과정을 언급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상상하기 과정에서 새롭게 얻은 다양한 분야 활용 방안을 상상 실행하기를 통해 시각화하여 설명하고 페르소나가 끝날 때마다 영향력을 성찰하고 시사점을 밝히며 마무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아쉬운 점은 이러한 앱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최근 로톡과 같은 법률 분야 앱에 대해 변호사협회의 반발이 심했는데요. 이 앱 또한 실현되려면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받아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조는 다양한 기사들과 후기들을 수집하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으며 사회과학적 상상력을 기를 수 있었고 이러한 내용을 실현시키고자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상상하며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과학, 융합미래적 상상력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메타버스나 AI와 연결시키며 해당 상상력을 기를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지금 나오는 노래와 앱 디자인 구상하며 예술적 상상력 또한 기를 수 있었습니다.